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격이 제 XRP 가격이 이틀 사이에 30% 정도 올랐는데요. 제 여기 28% 올라왔다가 4%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게요. 이제 이런 펌핑장에서는 어떤 코인이 먼저 펌핑이 되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수익이 나셔서 일부 익절하기 전까지는요, 마이너스 20, 30% 때로는 마이너스 40%, 이제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시면서 최소 원금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뉴비들한테, 제 방송을 보는 뉴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 XRP 홀더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투자한 코인들이 이제 남의 말에서 이끌려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이제 확실히 본인들이 공부해서 들어간 코인이냐, 그래야지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고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이제 빨간불인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빨간불만 쫓아다니는 거를 이제 추구를 하신다면은 그건 이제 원금을 더 빠르게 날리는 지름길인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 오히려 파란불일 때 들어가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3, 40% 정도 조정은 어떤 불장이라든지 펌핑장에서도 쭉 있어 왔다는 거 참고하시면은 멘탈에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마이너스 3, 40%, 이제 50% 정도는 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 보면은 이번 리플 소송 관련 디스커버리가 컨퍼런스가 4월 30일에 열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제 국제 전화로 해가지고 4,000명까지 동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라인 동시 수용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번 컨퍼런스에서 불만이 많아서요, 이번 동시 수용 전화 라인을 늘린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법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리플사는 소송계의 BTS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월 30일 날 보시는 포인트가, 다시 한번 판결에 따라서 XRP 현재 가격이 지금 올라온 게, 이틀 동안 30% 올라온 게 선반영이냐, 아니면은 SEC 의견이 통과돼서 수렴이 돼서 XRP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XRP 저희는 뭐죠? 특수부대죠. 3년 이상 훈련 받으신 분들 많고요. 최근에 이제 빠진 거는 아마 전혀 상관 안 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니까요. 제가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렸고요. AMB 크립토에서 뉴스 기사를 발췌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80개가 넘는 중앙은행들이 CBDC의 영향력을 연구 중에 있으며, 리플사는 중앙은행들과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현재 대부분 암호화폐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할 게 실사용, 유스 케이스로 활용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많지가 않죠. 실사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이제 틀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정부가 매스 어덥션을 허가해주냐 안 하냐, 이제 이거 관건이라고 봅니다. 익스체인지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실사용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뭐 다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XRP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XRP 홀더분들이 많으시니까요. XRP에서 가장 큰 사용처가 뭐냐? 결국은 지불수단인데요. 지불수단에 있어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끝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적이다, 이제 이러면서 10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 어둄션이 얼만큼 되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절대 바람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이제 리플을, XRP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얘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방송은 최소 3개에서 6개월 보신 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번 소송이 끝나야 리플사가 예전에 IPO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 IPO가 가능한데 소송이 끝나야. 근데 현재도 제가 좀 보니까 그 미국 법에서는 SEC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IPO도 역시 참 SEC가 뭔지. 그리고 크리스 라슨이 일론 머스크를 살짝 디스를 했는데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대중에게 교육하는 그 교육에 앞장서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이제 많이 샀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러니하다 그러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소비량에서 킬로와트로 보면요, 이제 하나의 거래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비자가 가장 낮은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XRP를 얘기하는 거죠. XRP랑 비자랑 또 상대가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XRP가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량 문제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큰 이슈인데 리플사가 몇 수 앞서서 이미 일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게 매일 거래량이 매스 어둠션이 되면은 수억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무시는 아닌데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 사 이제 XRP를 빅 플레이어들이 구매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XRP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떠오르는 탑 알트코인이라는 기사인데요. 지난주에 3,30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은 한 350억 정도 되겠죠. 투자금이 전 세계 네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XRP에 투자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이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인쉐어스라는 이제 투자 회사인데요. 이제 이 회사가 영국에서 이제 큰 암호화폐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억 달러 이상 관리하는 대형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캐나다 최대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데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회사하고도 협업을 한 이제 규모가 큰 회사죠.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이렇게 350억 이상 투자를 더 했다는 거는 이제는 뭐 일반인도 많이 똑똑해져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XRP 원체인 그리고 플레이어 파이낸스 관련해서 XRP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고 이제 며칠 전에 투자를 더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현재 소송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거를 알면서도 300억이 넘는 양의 XRP를 더 추매했다. 일반인들 다수가 모르는 인사이드 정보를 알고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공유 한번 해드립니다. 결국은 가격 상승에 조금 더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저거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탄산수 가볍게 한잔 하고 있습니다. XRP 이제 300달러 가야죠. 당연히 농담이고요. 다들 XRP 가격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10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이제 해외 한국도 그렇고 10달러에서 뭐 15달러 정도 이때 되면 많이 매도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한번 분위기 더 좋을 때 재미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달러가 넘더라도요. 이제 롱텀으로는 볼 때 전량 매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팔 사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이다. 그래서 혹시 페이팔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주 예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그 이베이 뭐 직구 같은 거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수순이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페이팔 수수료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깡패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전 처음에 사용했을 때도 이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계좌 자체 프리즈 동결을 시키니까 이게 저는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구나, 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불사에서는 누구보다 민감한 회사니까 암호화폐 수단 결제 추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추가를 해보니까 암호화폐 결제나 관련 거래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XRP 리스팅을 한다고 보는 게 맞죠. 지불 수단에 있어서는 최고의 솔루션이 XRP를 추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소송권만 아니면은 지금 1달러 가격은 저는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넘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아직도 1달러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는 다 이제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XRP를 뭐 추매하라 이런 조언은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XRP 옹호론자, 이제 홀더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게리 겐슬러에게 리플 소송 중단하라는 청원을 했는데요. 이제 좀 됐죠.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이 공식적으로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4월 9일에 그 크립토 앤 펄리시 창립자인 토마스 호지라는 분이 대표로 XRP 소송을 그만하라고 청원을 했고요. 청원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에휴, 죄송합니다. 저 마우스를 지금 바꿀 때가 왔는데 마우스 문제가 아니고 제 컨트롤의 문제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래도 마음이 걸려가지고 마우스를 제가 너무 싼 걸 오래 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됐다. 이제 보면은 핵심 내용이 청원 핵심 내용이요. 이제 미국 블록체인 개발자와 디지털 자산 회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게리 겐슬러한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이 클레이튼하고 윌리엄 힐맨도 소송 취지가 불합리하고 비트와 이더만 봐줬다. 이제 이렇게 일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SEC, 저는 이제 이 사이트가 상당히 친숙합니다. 뭐 네이버 보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드디어 이제 게리 겐슬러가 사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의장이 되었고요. 이제 현재 누구보다 XRP 소송 관련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결국 소송 합의에 있어서 게리 겐슬러가 키를 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 예전에 이제 SEC 의장이 되기 전에 한 말을 빌려 보면은 결국은 법원에서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하지만 현재 시점에 이제 의장이 됐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합의로 간다면요, 게리 겐슬러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리플사 변호사 쪽에 합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표면적으로 법원에서 합의했다. 이제 그 뉴스를 저희 일반인 투자자들이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소식인데요. 이제 현재까지 보시면은 디스커버리 그 스테이지에서 리플사가 더 유리합니다. 스코어로 따지면 3대 0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분들이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댓글 통해서 봤는데, 리플사가 소송에서 진다. SEC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그냥 이제 떠도는 글 보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요. 이때까지 이겼지만 SEC가 암호화폐 회사 소송을 상대를 해서요. 그거는 그 전까지 일이고, 제 SEC가 이긴 케이스들 제가 다 하나씩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 SEC가 이기겠다라는 회사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SEC가 원래 그 정통적인 공격 방법이 이길 만한 케이스를 공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리플 소송은 굉장히 의외였다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결과를 보시면, 현재까지 결과는 없지만 현재 중간 점검을 해보면은 오히려 SEC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EC 그 전 의장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전 리플 소송과는요, 이제 급이 틀린 케이스였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SEC가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가능하다면은 방송 조금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